지금부터 출발 준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불안보다는 안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나스닥이 1%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야간 선물 지수 0.5%가량 올랐는데요. 이 기세를 이어받아서 어제만큼이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오늘장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섹터별로도 볼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물가 안도 때문에 반도체주가 어제 우리 시장의 주인공이었었는데 어제만큼이나 외국인의 훈풍이 반도체에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쏠려갈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먼저 CPI 안도에 움직였던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국내 반도체 종목들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확실히 있습니다. 물가지표는 보시면 2월 발표치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CPI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근원 CPI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모두 다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지난 2월치에 갑작스레 물가 인상을 앞두고서 물품 차질기가 있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예상치를 밑돈 결과로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자체가 꾸준히 올라왔느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전월치 대비로도 떨어지는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디스인플레, 인플레가 완화되고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했던 지표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물가 지표에 안도했지만 관세 전쟁은 계속됐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12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이 제품 수입산 쪽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이죠. 여기에 캐나다와 EU 쪽에서도 보복 관세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EU 쪽에서는 지금 미국 쪽의 대표적인 종목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같은 이런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캐나다 역시 30조 원에 달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트럼프는 맞불 조치, 상호 관세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관세 전쟁과 관련된 우려감들이 어제는 악재로 반영이 됐는데 간밤에는 매크로 지표에 조금 더 민감도가 높았나 봅니다. 물가 지표에 안도하면서 CPI 민감도에 시장은 웃었고요. 기술주가 그동안 낙폭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과도했었는데 이쪽으로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1%, 필라델피아 반도체 2%,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론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최근 낙폭이 좀 과대했었는데요. 110달러까지의 반등 여력을 보여줬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TSMC 쪽에서 파운드리 쪽으로는 가져가겠다. 이 부분 매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까지 빅테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 가져가지 않을게 함께 동조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TSMC, ADR 반등, 인텔도 함께 올랐다는 점 전체적으로 큰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반도체 종목들은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봅니다. 반도체에 봄은 온다.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면서 온기가 돌고 있는데 이 분위기와 함께 반도체도 지난 여름까지 뜨거웠다가 얼어붙었던 냉기가 이제야 좀 풀리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이야기들이 맞물리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반응했던 두 가지는 업황과 이슈였습니다. 이슈 측면에서는 불리했던 분위기,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칩스법 완전히 폐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증권가에서도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어제 미국 쪽에서는 첨단 기술 말고도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레거시 쪽이죠. 지금 삼성전자 비중이 워낙 큰 쪽이 바로 이 레거시 쪽인데요. 범용 반도체 쪽으로까지 중국을 견제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국내 레거시 반도체 종목들 중심으로 한 투심이 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불거졌던 이슈에 더해서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최근 1월부터 해서 중국의 이구 환신 보조금 효과를 받아가면서 서버 쪽, 스마트폰 조금씩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표 반등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데 했었죠. 그런데 디램 가격이 서서히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이 한 가지 지표, 대표적으로 낸드 가격을 샌디스크랑 마이크론 쪽에서 다음 달부터 인상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가격 반등이 뒷받침된다면 본격적인 업황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멘텀 측면에서도 다음 주에 엔비디아 이제 GTC에 참여하는데 여기서 블랙웰 울트라 같은 이 다음 차기 작품에 대해서 어떤 사양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 HBM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젠슨 황 CEO가 19일 우리 시간으로입니다. 새벽 2시에 연설을 갖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 역시 반도체를 자극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IBK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오전에 리포트 내놨고요. 봄, 외국인,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뭔가 스윗한 제목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비중 확대, 핵심 전략은 이렇게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쪽으로의 외국인의 어제 수급 유입을 감안해 봤을 때 외국인이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사게 되면 매번 코스피 시장 대비 반도체의 수익률은 기대 수익이 매우 높았다라는 게 IBK 투자증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연속성을 봐야겠지만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업황도 좋아지고 외국인의 자금까지 유입된다면 분명히 시장 대비 수익률은 반도체 쪽이 매우 클 것이다라는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자, 좋을 쪽 보죠. 어제 힌트가 나왔던 종목들의 등락입니다. 삼성전자가 2.4% 움직여줬습니다. 55,000원 안착하는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자, SK하이닉스 차트 잠깐 보고 가실까요? 지금 20만 원에서 좀 더 멀어지는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어제 외국인의 자금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6%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자, 어제 상승하면서 21선, 5일선 55일선까지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21선 회복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19만 8,900원. 증권가에서 이번 주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29만 원, 30만 원 TP 상향조정 리포트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사실 높진 않아요. 삼성전자도 1분기에 나올 실적, 그러니까 4월 초가 되겠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레거시 쪽으로 당장 실적이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부터 점차 낸드 가격 인상하고 디램 가격 회복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숫자로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감이 클 쪽은 레거시가 되겠죠. 테스가 사흘째 상승하고 있고요. 원익 IPS 어제 4% 올랐습니다. 전공정의 대표 종목인 장비주 HPSP가 어제 11%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차트 잠깐 보고 가실게요. 어제 외국인의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HPSP 역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지금 차트가 한 2월부터 보이고 있는 거라서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답답한 반년을 보냈는데요. 무려 작년 하반기에 고점이 7만 원 목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4,000원, 24,000원 재차 저점 시도가 있었고요. 이번에 24,000원을 깨지 않고 강한 불기둥을 어제 뽑아내줬습니다. 자, 27,000원 이제부터 반등의 서막이라면 지금부터 가져갈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작년 하반기의 고점까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까요? 이 부분 같이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11%의 급등세 보여주면서 소재단에서도 한솔케미칼 함께 올라갔고요. PCB 쪽으로는 소캠이라는 모멘텀도 작용하면서 좋았었던 심텍, 그리고 제2의 이수페타시스다라고 하는 대덕전자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CXL이라는 삼성전자의 미래 모멘텀 쪽에 반응하는 퀄리타스 반도체도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다만 주문형 반도체와 함께 이 디자인하우스가 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온칩스, 어보브 반도체, 그리고 코아시아 같은 종목들도 좋기는 한데 만약 TSMC 쪽에서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를 가져가게 된다? 이러면 삼성의 파운드리 물량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영향은 계속 지켜가 보시죠. 그리고 오늘은 AI 인프라 쪽이 다 좋았기 때문에 간밤 미국 시장의 영향권에서 커플링을 찾는다면 아마 HBM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제 좋았던 한화 비전, TC 본딩 본격적으로 하이닉스로 납품하죠. 그리고 소켓, 리노공업까지 움직임의 연속성 감안해 봤을 때 종목들 고를 때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지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인프라가 미국 시장에 워낙 좋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드웨어 쪽으로는 반도체가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프라 쪽으로는 전력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그 전날 좋았었던 비스트라, GE버노바 추가적인 연속성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뉴스가 나온 건 이겁니다. 빅테크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3배
용량을 확대하는 데 지지 서명을 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세계원자력협회가 주도하는 이 내용의 협약에 서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석유기업들, 옥시덴탈, 그리고 화학기업 다우 이쪽도 지금 함께 서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낙 미국의 에너지 안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전력 수요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 대안이 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원전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거죠. 지금 일본, 이탈리아 중심으로 해서 국가들 정책도 달라지면서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비스트라, GE 버노바도 지금 최근 우리의 변압기 관련 종목들만큼이나 고점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증권가 IB 쪽에서 지금 매수 기회다, 비중 확대 외치는 리포트들도 함께 나왔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쪽으로 SMR과 관련된 조금은 먼 얘기지만 기대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나왔죠. HD 현대중공업 전기섬 회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만나서 SMR 차세대 나트륨 원자로와 관련된 전략적 협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4세대 원자로 아주 먼 얘기긴 합니다. 지금 2030년 완공 목표로 해서 우리 측,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 쪽에서는 원통형 원자로 용기를 만들고 이것을 테라파워에 납품해서 와이오밍주에 있는 이 발전소 쪽으로 납품해 30년에 이렇게 완공하는, 그래서 발전기를 돌리는 이 스토리를 짜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예전부터 이어졌는데요. 2022년 HD 한국조선해양에 한 400억 원의 투자를 단행하면서 테라파워와 본격적인 협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기술 협약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협약을 추가적으로 맺게 된 거죠. HD 현대 쪽에서는 신성장 동력으로 이 SMR을 콕 집어서 낙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MR 용기도 만들고 추진선도 돌려서 배에 이렇게 움직이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배에 만들겠다라는 큰 꿈을 갖고 있는 거죠. 이를 반영하면서 정규장에서는 사실 조선주들이 다 밀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뒤늦게 좀 반영된 걸까요? 시간외에서는 좀 올랐더라고요. 잠깐 차트 보고 가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시간외 거래에서는 4.2%가량 올랐는데 어제 보시면 28만 5천 원까지 밀렸던 주가 다시금 29만 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정규장을 뒤엎고 시간외 거래에서는 4.2%가량 올랐는데 오늘 정규장 분위기에서는 좀 먼 얘기지만 원자력, AI 인프라에 조금 더 모멘텀을 실는다면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조선의 반등까지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은 다시 쭉 엮어봐서 확인해 볼게요.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어제 변압기 쪽으로 미국의 비스트라나 GE 버노바 같이 따라가는 움직임이 완벽한 커플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장인 HD 현대일렉트릭은 계속 200일선을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LS는 개별 이슈일까요?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산일전기, 일진전기, 제일일렉트릭 같은 종목들도 다 빠졌는데요. 산일전기 오늘 오전 리포트 나왔습니다. 지금 주가 조정을 기회로 삼아보자. 본격적으로 매수할 때라는 리포트도 나와서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원전주가 아무래도 빅테크가 서명한 데 본격적인,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연속성 한 번 더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 가치를 계속 반영하면서 원전, 로봇, 더해서 앞서 보셨던 엔비디아의 연결고리에서는 또 두산의 CCL 모멘텀이 있잖아요. 지주사 두산에 대한 목표가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증권가의 호평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로봇입니다. 기술 진보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눈 뜨고 일어나면 이번에는 로봇이 말하고 있다고 하고, 이번에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고, 이번엔 자전거 타고 농구 슛까지 성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뛰어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 진보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주가도 여기에 따라간다면 지금 신고가를 넘어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2차 랠리 본격화, 신고가 영역도 열어두고 볼 수 있을지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업데이트되고 있는 뉴스예요. 현대차 이번 주에 연내 아틀라스 이 로봇을 공정에 투입하겠다, 연내 투입할 거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지금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대 글로비스,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죠. 여기서 아틀라스 시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쪽으로 공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할 거야라는 것을 좀 가동시키는 동력원으로 삼아볼 수 있는 뉴스고요. 샤오펑은 중국의 대표적인 전
전기차 회사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테슬라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죠. 옵티머스만큼이나 우리가 잘 만든다. 20조 원 더 투입할 거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술 박람회 GTC에서 지금 19일은 휴머노이드 로봇 세션으로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웨이모, 지금 로보택시 주도하는 기업이죠. 여기 함께 참여해서 기술 진보를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여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관련주 확인해 봐야겠죠. 최근에는 이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관심도가 꽤 높아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OS랩이 현대차의 라이다 납품하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 있거든요. 같이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현대차 그룹주들도 꽤 강하게 주가 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주이긴 한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가치 반영한다면 계속적으로 하방 지지하고 올라갈 수도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그의 연결고리인 T로보틱스, 클로봇까지도 최근 반등 시세가 강합니다.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못 가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의 매수 3위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2차 랠리로 신고가 돌파할 수 있을지 같이 보셔야겠고요. 어제 또 하나 로보티즈와 하이젠 RN 같은 이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이 다시 시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이젠 RNM은 기존에 이 T로보틱스 달리기 전에 대장주이기도 했었거든요. 거래 실린다면 이들에게도 다시 기회가 있을까요? 전략 지금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자리 옮겨서 이 내용 기반의 두 분과 오늘장 대비하겠습니다. 김성훈 KM투자파트너스 대표,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표정도 밝아 보여요. 지금 봄맞이로 우리 시장이 주인공으로 등극하고 있는데요. 지수 오늘도 지금 예상치 결과로 1%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 주인공 될 수 있을까요? 김 대표님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간밤 미국 시장에서 날아올랐습니다. 어제 주인공이었던 반도체주 이제 본격적인 반등입니까? 네, 일단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저께 미리 선반영한 요소도 있지만 사실 밸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미국은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국내 증시는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상태로 반등을 주는 상황이고 펀더멘탈이 견조한 종목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보면은 종목별로 이제 섹터별로 우리가 핵심적인 섹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 25일 이후에 있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방안 때문에 저는 액침 냉각에 대한 관련주들 흐름도 계속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슈죠. 광반도체 그리고 유리기판과 칩을 이어주는 유리 인버터주와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추세적인 상승, 신개념의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이제 이 피롭틱스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펀더멘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이제 우리가 레거시는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HBM은 중장기적 모멘텀에 펀더멘탈 살아있는 KC텍과 리노공업을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거시는 단기로 반등을 보고 HBM 정통 강자들은 장기로 지금 보자. 지금 보니까요. YC 같은 중소형 종목도 10%의 급등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안에서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리노공업, KC텍 이런 종목들의 강세를 기대해보자. 기대해보도록 하죠. 유리기판도 나왔고요. 액침 냉각도 힌트로 전해주셨습니다. 반도체 힌트 받아봤고요. 다음은 인프라 쪽인데 AI 인프라 여전히 이 원자력 쪽으로 서명하면서 인프라에 대한 중요도를 미국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원전주로 좁혀가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조정받고 있는 변압기 쪽이 또 기회일지 인프라 쪽에서는 기회 어떻게 보세요? 둘 다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긍정적인 뉴스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트럼프 쪽에서도 전력 관련해가지고 캐나다에서 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엄청난 관세나 이런 부분을 더 파급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에너지 자립 국가가 돼야 이제는 휘둘리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의 SMR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인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HD 현대중공업이랑 뭐 테라파워랑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확장한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이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다들 우리나라 국내 기업 알다시피 SK그룹과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수원에서도 투자했던 1억이 있기 때문에 테라파워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변압기 관련해가지고 또 코멘트를 말씀해드린다면 생각보다 요즘에 많이 눌렸습니다. 근데 조선과 방사는 어제 장중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도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세 섹터들의 특징이 다 똑같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수출 잘 되고 실적 따라서 주가도 많이 상승했던 부분 전력 설비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먼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조선과 방산에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나온 물량들이 이 전력 설비주로 가면서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먼저 들어온 전력 설비주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요? 그거는 좀 이따 제가 갖고 온 종목이 좋아요. 있기 때문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HD 현대중공업 그러면 저희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HD 현대중공업 역시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선방산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으로 전력인프라 조금 더 기대감 갖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 대표님, 로봇도 궁금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전히 대장주가 좀 약해요. 다른 쪽 T로보틱스 뭐 이런 클로봇 종목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외국인 적극 매수했더라고요. 종목은 어떻게 추려볼까요?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당연히 봐야 되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단기 약한 이유가 뭐 고점에서 임직원들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수급이 조금 이탈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가벼웠던 그리고 액추에이터의 중심이었던 하이젠 RM 뭐 로보틱스가 반등폭을 나타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해서 더 정교하고 이때 추론 AI를 이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물리적 AI의 세밀화와 보도화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하이젠 RM하고 로보틱스의 차트도 이제 고점에 대한 돌파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과 함께 오늘은 반등폭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적극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주목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상승 출발 앞두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오늘 공략주로 가겠습니다. 이정호 팀장님 아까 예고해 주셨는데 산일전기 꼽아주셨습니다. 많은 종목들 중에 왜 이 종목인가요? 전력기 관련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을 말씀해 드렸었는데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상승세나 이런 부분 나올 때 가장 먼저 많이 올라갔던 경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 변압기 관련해가지고 대장주 역할을 돈독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 지금 자리도 어떻게 보면 이평선이 딱 걸쳐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21평선을 지지해주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도 노릴 수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력기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변압기 쪽으로도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진입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4천 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산일전기입니다. 지금 시초가에서 잡아보자. 62,400원으로 2.8%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IBK 투자증권에서도 9만 원까지 TP 나왔거든요. 이정우 팀장의 8만 원 일단 1차적으로 보자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은 오늘 풍산을 가져와 주셨는데 간밤에 또 구리가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풍산 같은 경우는 미국향 매출이 거의 제로입니다. 비미국향 매출이고 그래서 관세도 충분히 자유롭고 거기에 이제 자회사였던 PMX죠. 원료 조달을 다 미국 현지에서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원래 동구리 하면은 사실 반도체라든가 일부 인프라 구축의 가장 핵심 연료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좀 개선된다면 풍산에 대한 주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방산에 대한 역할도 있지만 구리에 대한 가격 인상에 가장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풍산 펀더멘탈도 워낙 쌉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는 현재 가격에서는 75,000원 그리고 손절가 5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반등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더 탄력받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동시호가에서 출발 준비 강하게 스타트를 대비하는데요. 2%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드디어 20만 원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의 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 영향권 안에서 YC 같은 HBM 관련한 종목들이 8%로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DI 역시 강세 움직임. 최근에 보면 파미셀, 두산 같은 종목도 엔비디아 연결고리 속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반도체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만큼이나 2차 전지도 반등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1%의 반등, LNF도 어제 세론이 나왔죠. 그런데 1% 다시금 반등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출발 움직임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